제가 겨울이 다가오고 벌써 해가 빨리 집니다. 그전에 우리 학생할 때는 아직까지 해가 근처에 들어가 있어갖고 더워갖고 별걸 안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어둡고 시간이 밤의 길이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특강을 하기 전에 말입니다. 의장님이 오늘 종강을 한다 하니까 잠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인사 말씀을 잠깐 듣고 의장님 보내시고 특강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철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종강 때 두 번 하는데 여러 번 하면은 수료 좀 조절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마지막 강의는 이 선배 아카데미가 무려 4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정말 훌륭하신 분들 다들 정말 존경을 들었고 또 빠지지 않고 이 공부를 해오신 열정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4개월 동안 이 선배 아카데미를 이끌어주신 이 신승업 청년유도회 회장님 또 신두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마지막 이 특강을 해주시는 이종석 웅곡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강의를 꼭 들으려고 했었는데 오늘 다 일정 때문에 인사만 드리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멋있는 분으로 이렇게 존경을 했었는데 이 아쉬운 점이 많고 어쨌든 저는 이 특강이 다 끝난 뒤에 따로 모시고 조용한 차 한 잔으로서 제 도리를 다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선비 문화의 또 이 진흥과 또 그의 널리 알리는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실 일이 많은데 공부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큰 역할을 또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뭐 제가 다 말씀드리기에 시간이 짧고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웅국 선생님 좋은 특강으로 선비 아카데미 아름답게 멋있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오늘 이제 강의를 해주실 이종석 선생님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야당 역사에 상 증인으로서 김영삼, 김대중 두 거목과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야당사에 큰 획을 그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년에 다시 이제 지역 구청으로 오셔서 지역에서 생활하시면서 소일을 하시고 또 큰일이 있으면 대구로 서울로 이렇게 쫓아다니시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선생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 일부 이렇게 선배님들께서는 곁에서 직접 그 현장을 보셨겠지만은 저나 요 몇몇 이렇게 나이 어린 사람들은 아직 못 보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런 종강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선생님께서 연세가 91 8땡이랍니다. 여덟이신데 아직 노익장에 비해서 너무 젊으신 것 같고 좀 늘상이 이렇게 너무 멋있습니다. 앞에 선다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선비 아카데미. 이 선비라는 건 제가 알기로 학문과 경륜이 지고하는 분들이 그 시대와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을 선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카데미는 플라톤이 학문과 많은 시대적인 욕구를 서로가 교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아카데미 플라톤. 그러니까 선비 아카데미라고 그러면 이 지역에서 학문과 식견이 지고하고 또 경륜이 대단한 분들이 항상 이 그시그시의 시대 문제를 토론하고 연구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과연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뭘 할 건가. 제가 여러분한테 배워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하는 이 얘기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이 얘기를 합니다. 뭔가 하면은 제가 하고 싶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 듣고 싶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격을 맞췄겠는가 하는 것도 또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덕망 있는 분들과 또 지체 높은 분들로 10여 차례 걸친 특강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몫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는 하나의 기록이냐 아니면은 교과서냐 거울이냐 그런 면에서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선조 때부터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당하고 알면서도 역부족해서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몇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렵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병자호란이라 이래요. 병자호란. 그럼 병자호란이 왜 생겼느냐? 여러분 잘 아세요. 아는데 왜 병자호란이 생겼는가 하면은 명나라가 이자성의 농민언한 또 명나라가 막년에 부패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됐을 때 심양에 있는 명나라 주돈부대의 장군이 모문용 털모자하고 그런 문자 용용자 모문용이라는 분이 병사를 데리고 해장병을 데리고 암독강을 건너요. 암독강을 건너왔을 때 임금이 누구냐면 광해. 광해는 이걸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임나 때 우리가 좀 신세를 졌으니까 내 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허연히 대접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마 누르화지, 용골대, 마부대 이런 만주 어떤 금나라의 세력들이 산해관을 넘어서 심양까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광해로서는 대단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압록강 하류에 있는 가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가도에다가 주도를 시켜서 거기다 배치를 그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누르하지는 가도에 그 놔둘 게 아니고 그것을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은 우리 조선과 청나라는 서로 우위를 갖고 형제집으로 서로가 발전하고 살아가자. 그렇다고 해서 광해를 묶어갈 방법도 없고 그러한 와중에 인조반정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인조반정이. 그럼 인조반정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이유가 광해는 청나라하고 명나라 등거리 외교를 하고 일본하고도 수고, 우호, 수요 조약을 맺고 있으니 이건 아주 역적이다. 그래서 지금 서울 역사박물관 뒤에 있는 옛날에 서울고등학교 자리에 능양군, 인조가 능양군 아닙니까? 거기에 있을 때인데 이분이 아주 형편이 없어. 근데 그때 사대부들은 왕권을 사대분으로 권한으로 끌어오기 위한 노심초사를 할 때인데 때가 마침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인조반정을 일으킵니다. 인조반정을 일으키니까 누르하지는 아주 뒤통수를 맞았거든. 이걸 끌어다 놓으려고 그러는데 광해군은 내쫓아보고 인조를 갖다 내세워가지고 그걸 하니까 이건 쓸 수 없다. 그러한 차지에 병자호란이 일어나는. 그러면 우리가 질을 고치자. 그때 남한산성으로 그때 이제 그 인조는 그 사대부들은
광화도에 있으면 될 것이다. 고전에 이제 그 광화도에 한 피라를 했으니까. 그런데 누르하지 이 세력이 우죽순처럼 밀고 들어오니까 광화도에 갈 시간 여유가 없어. 그래서 남한 산성으로 쫓겨와가지고 있는데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어떻게 했느냐. 지방에 서원에 다니는 가문, 한교라든지 개인 서원, 거기에 다니는 분들은 첫째 군역을 면합니다. 둘째 세금을 안 냅니다. 셋째는 부역을 안 해. 그래서 이 서원이 아주 지방으로 봐서는 행패를 부리는 하나의 사회 집단으로 이게 이제 일반 미초들을 막 적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중앙 정권하고 지방 서원이 결탁을 해요. 요즘 같은 이제 당처럼 세력화되죠. 노론이다 소론이다 더 이런 소리가 되는데, 그럴 때 서원에 있는 분들은 전쟁에 참여를 안 해. 전부가 못나고 지질이 힘없고 이런 분들이 전부 군대로 뽑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연암 박지원 씨가 함양 골원으로 있을 때 무슨 책을 썼는가 하면은 전량한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요? 그 연암 연하일기도 있고 있는데 그 전량한이 그게 뭐고 하면은 옛날에 보통 보면은 형제가 5형제, 6형제, 7형제 이래 안 나옵니까? 인두세를 붙이는데 양반들한테 세금을 못 붙으니까 못난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야 되니까 금방 나는 어린 것들한테도 인두세를 막 붙여. 그러니까 이 부인들은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직구식이 절단이 났다고 칼로 끌어. 그래 이 부인이 피가 철철 흐르는 걸 가지고 동현에 가가지고 죄 던지고 행패를 부릅니다. 그게 연암 박지원 선생의 전량한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글인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남한 산성에 임금이가 있어도 정말 싸우는 사람들은 지방에서 모두 사역하는 사람들, 힘없고 모지르고 아주 공공한 사람들만 거기 와서 탁탁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최명기는 도저히 이게 안 된다. 이제는 이 청나라하고 싸우는 거는 중과 부족이니까 이제 서로 화해를 하자. 그러나 청음 김상현은 끝끝내 항전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끝끝내. 그래서 정월 초하룻날 남한산성 봉오리 몇 개 누르하지하고 용골대고 마고대가 포대를 갖다 대놓고 있는데 남경을 보고 세배래 인조가. 그리고 이제 병사들이 포격을 해버리자. 그러니까 용골대하고 마고대가 그래도 한 시대에 자기들이 모시던 황제인데 정월 초하룻날 인사라는 걸 그렇게 한 건 사람의 도리가 있으니까 그건 하지 마라. 그래서 용에 비했는데 뭐 이 얘기를 간단하게 넘어가야지. 병자 호란이 끝끝내는 삼전도에 와서 3분 절하고 9분 머리를 땅에 받쳐 구고 피가 출출 끓여서 이제 항복을 안 합니까? 그 길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소현세자하고 청나라하고 인질로 잡혀가. 성음 김상원 선생은 그 안동에 있는 백화사의 그 안동 그 뒷산 그 밑에 가면은 신라 때 있는 영건남인가 그 암자가 있어요. 거기에 숨어 있었어. 숨어 있었는데 이 병사들이 와서 체포를 해가지고 이제 북경으로 갔는데, 그때 북경에서는 청음을 사형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정리가 다 돼 있어. 사형. 끝끝내 이제 천국하고 싸우자고 했는 거 소위 황전파니까.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소현세자의 세자비가 당시 부인이
청나라에 안 갑니까? 가가지고 맏아들은 데려가고 둘째 셋째는 거기서 났는데 그때 내가 확실한 건 모르는데 용골대지가 아주 고위층 가문에서 잔치를 해. 결혼식이 있는데 아주 푸짐한 선물을 보냈다. 그래 전국 사람들 볼 때 깜짝 놀래. 이렇게 세상에 좋은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 강씨 부인은 언젠간 우리가 돌아갈 때 그때 인질로 잡혀온 한국의 조선의 부녀자들을 어떻게라도 우리가 데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청음 사형을 끝끝내 사정을 해가지고 김상현 선생도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 천국이 미워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사정을 해가지고 사형은 면했습니다. 사형을. 안동김 씨도 독이 쓸는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7년 불보로 있다가 오면서 그때 인질로 잡혀가는 집안이 좋은 부인들 모두 데려오면 그때 데려왔는 부인 3,000명이라고 합니다. 자, 데려와 놓으니까 집에서 받아주질 않아. 청나라 군대 병주에 한 대 뚫려갔는데 몸이 성할 리가 없거든. 대문 밖에서 얼음도 없어. 그리고 이게 또 사회 문제가 돼. 사회 문제. 그래서 사내부들이 인조한테 이거는 전부 우리 일이니까 이걸 어떻게라도 구제를 해야 되겠다. 그게 누가 하나 이제 머리 좋은 분이 그러면 목욕을 하고 모두 집으로 돌아보내는 걸로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아리가 아니고 저쪽 홍제동 고개를 넘어가면 홍제천이라고 있어요. 서울 여상 밑에 쭉 홍제천인데 거기서 모두 모욕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그거를 환향역, 돌아올 환차고 고향계를 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여자 부인들이 남을 가서 딴짓하고 오면 저걸 회양예이라고 하는 그게 환향역. 그때 이제 생겼는 말인데 이렇게 해놓고 왕권은 완전히 실조이 되고 사대부들 중심으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사대부들 중심으로. 그럼 가장 거기서 제일 문제되는 게 뒤주대왕, 뒤주왕. 그러니까 영조의 아들이죠. 두지에 들어가서 그 정조 아버지. 처갓집이 홍봉 하나입니까? 그리고 뒤주대왕 그 정조 어머니가 경양궁 그분이 결국 이제 뭔가 하면은 사대부들이 이 사람이 앞으로 임금이 되면은 완전히 사대부들이 또 왕권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실세가 됩니다. 그때 호열자가 뭔가 하나 유행병 병이 있어서 온양까지 온천으로 가는데 가는 데마다 있으면서 백성들하고 모두 모아가지고 이제 잔치도 그래 했는데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정신병자로 몰아요. 정신병자. 그래서 뒤주에다가 영조가 넣어가지고 죽이는데 정조가 볼 때 10살인가 9살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살려주시라고 사정하는 게 대목이라고. 그리 이 사도세자가 임금이 됐을 때 아주 신권은 또 왕권으로 되돌아간다. 그때 뭔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옷 좀 벗으시다. 죄송합니다. 영조가 65세 혼자 됐습니까? 그러니 그때 모두 의논이 나라의 중전을 자리를 비워놓으면 안 되니까 중전을 모셔야 된다. 근데 영조가 지금 65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날 영조가 세수를 하려고 세수 뗄 일이 없더는데 무지개가 그거 딱 꼽힌다. 무지개가. 그럼 무지개가 꼽힌데 남산 쪽으로 가거든.
그래서 영조가 자기들 이제 그 부활 보고 이 무지개 끝을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남산 밑에 초가집 초라한데 집이 있어. 그게 누구 집인가 하면은 김항구라는 분. 김항구. 그러면 김항구가 어떤 분이냐? 어느 날 이사현이라는 사현부에 있다가 퇴직한 분이 충청도에 한겨울에 눈이 오는데 가려고 하다 보니 널복판에 가마가 하나 있거든. 사람은 서로 집에서 우중우중해서 그래가서 가마에 안에 산기가 있어. 그래 그때로 봐서는 김항구 그 부인이 어려웠으니까 원래 출사는 친정에가 사는 게 그때 얘인데 그래 가는 길인데 바로 막 상기가 돌고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이 김사원이가 가자 빨리 밀어. 그래 가장 가까운 동네 가서 제일 기와집 큰 집에 가서 들어대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입었던 털옷 그저 마구자 그걸 이제 그 사람한테 입혀주고 이 산부가 여기 있을 동안에 모든 경비는 내가 전부 책임지고만 그걸 해주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의정이 되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낳는 게 바로 정순왕후라. 그때 14살인가 그렇습니다. 그래 65살 왔더니 이 할아버지가 14살짜리 신부를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참 기도 안 차죠. 그러나 간택을 하는데 도리가 없어. 그래 이제 여럿이 이제 추천하는 처녀들을 놓고 대신 앉아서 이제 모두 모두 파라야 아들아 너 꽃 중에 무슨 꽃이 제일 이쁘냐 하니 어떤 은 장미꽃이다 무심꽃이다 무심꽃이다 그 야는 가만히 이렇게 있거든. 야야 너 왜 못 들었나고 왜 말이 없노. 어떻게 상감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너뭔 꽃이 제일 이쁘냐. 저는 목화꽃이 제일 이쁩니다. 목화꽃이 왜 그렇게 이쁘죠? 꽃도 이쁘고 열매가 열고 그게 되면은 명이 되고 명이 가지고 실 뽑으면 옷을 만들어 입으니까 그 이상 더 이쁜 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것도 그렇듯하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 제살에 석가래가 몇 개가 있느냐 한번 시야 번뜩 해봐. 그래 단체 여자들 막 하고 있는데 야는 밑에만 가만히 있거든. 그래 또 이제 영조 야야 너 왜 석가래를 안 보고 밑에만 보러 올까요? 상감 앞에 제가 머리를 어떻게 들 수 있습니까? 낙수만 보면 낙수에는 터만 보면은 석가래가 몇 가지인지 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거든요. 물 떨어지는 걸 요리요리 보면 석가래 몇 개 칸이 나오거든. 물 떨어졌는데 플러스 하려 하면은 석가래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택이보다 채우고 그걸로 들었는 게 바로 정순왕후입니다. 정순왕후. 그래 그때 이제 여행 가면은 김항구가 충청도에 있다가 자기 집안 숙향이 판사직에 한 분이 있었는데 맨날 그 식객이라 놀러 가거든. 맨날 가면 놀러. 한날은 그 판사집 그 숙향되는 분이 생일인데 그래 현직 판사가 생일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옵니까? 사람 꽉 차거든. 그래 돌멩이도 깨지지한 그리고 구소이라 앉아있대. 그래 마침 아직 상도 안 들어왔는데 그 판사가 바라의 사람 자네 그 사주 안 보나? 이 온 분들 쭉 한번 봐도 가요. 그래 막 이래 보고 이렇다 했는데 저녁 깨져지 해 앉아 누우시기 어렵다 생각하거든. 고개도 안 돌리. 바라에서 저 구소에 있는 집안 조카다 저 한번 봐봐라. 그래 가면 한참 이렇게 보기만 벌떡 일어서 가지고는 두 손으로 큰 절을 한다. 그래 모두 백장대소를 할 것 아니오. 남이 볼 때.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 여러분은 웃지만 며칠 후면은 이 어른한테 여러분이 가서 절을 해야 될 때가 곧 옵니다. 그래 술을 실컷 먹고 김항구가 건드려 가보니 어쨌든 내 어른이 되니까 기분이 좋거든. 며칠 후에 그렇게 간택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 오빠가 김주수인데 홍봉한, 김항구, 김주수 그 다음에 이제 그 해경국 정조 어머니가 해경국 아닙니까? 해경국 이리가 합세를 해가지고 피주대왕을 몰살로 보내지. 그분이 나오면 자기들이 권한이 막 없어지고 왕권 중심으로 되는. 그래 해경국으로서는 남편보다가 이 아들 하나만 내가 끄난 거 싶은 나는
산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소련 세대가 돌아왔는데 석 달 있어도 연애를 아무도 못해.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련 세대는 거기서 산해관에서 북경으로 넘어오면서 전부 일일이 메모를 하고 지구력 요새 같은 지구 그죠 그런 거라든지 시계라든지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발전이 돼야 되겠다. 전부 메모를 해가 왔는데 이 동생이 효율공급이니까 소련 세대가 동생이 이거는 또 청나라 패가 아니고 이거는 바로 이국패라 인조패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되고 소련 세대는 석 달 만에 사약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러면 세자비는 어떻게 돼요? 1년 만에 또 사약을 합니다. 국녀들에게 너가 사약을 여기 였지? 이 얘기해라. 아니었습니다. 몰매 때려 죽여. 국녀들이. 몇 사람이 죽습니다. 끝끝내 안 했다 그러니까 막평 냉주는 이제 강씨 부인을 사약을 넣었다고 그러죠. 또 사약 안 시킵니다. 이 삼형제를 전부 제주도로 귀향을 보냈는데 마지막 전비기 하나 놔두고 전부 다 거기서 목사가 다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또 이 삼형제 중에 마지막 또 냉주 이찬이라는 이발이가 거기에 이제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그걸 연관해서 그것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 우리나라 역사가 쓸만한 거는 그렇게 해서 전부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건네 삐가지고 정조 한투로 안 옵니까? 정조는 그래도 자기 아버지 산소가 용문산 거기 있었죠. 용문산에 있었는데 터가 아주 나빠. 그래서 수원으로 이장을 하는데 그래서 수원 행궁을 짓죠 그때. 그래서 70에 능창공하에 거도에 29이다. 능창봉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정조가. 그래 맨날 화장실에 가도 문을 열어놓고 이래봐. 그런 이제 일화가 있는데 이분이 자기 어른 산소에 매일 이제 가는데 그 소나무 씹어는 그 벌거지 있죠. 거기 소나무에 딱 붙어있거든. 그래 이게 어디라고 내가 요 지금 여기 죽어가지고 이분을 지금 막 씹어버려. 씹어가지고 막 개뿌리니까. 아마 지금도 거기는 송수기가 없다는 얘기. 지금 이분이 또 이제 요새 같은 특감, 독감이 들었는데 임금들이 모두 이제 궁녀들과 치료를 하는데 한날은 어머니가 이제 김한국 따님 그분이 야들아 오늘은 내가 상감이 영감을 좀 하겠노라. 정순왕후가 들어가면서 의의가 아닌 조정에 있는 의사도 아닌 의의를 돌팔이 의사를 이루어가지고 사혈에다가 침을 놔.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 나오니까 우리 시커멓게 해가지고 통곡을 하고 나오는. 그래서 정조도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걸 한참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1880년대인가 생기고 지금부터 120년 전에 가보년이 있어요. 가보년 다음에 을미연 그 다음에 병신년 아닙니까? 그때 뭔가 하면은 가보세 근데 구경거리가 생겼어요. 일본 놈들이 돌아가지고 막 억지로 뭐라고 하니까. 그런데 을미적을 그걸 구경하라고 뭔지 을미적 하면은 병신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일 합방으로 넘어가는데 그 합방이 어떻게 되느냐. 실제는 고종이 서약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떤 있는데 그때 어떤 경우가 생겼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개화 1세대가 나옵니다. 박지원 선생의 손자 박규수, 대치, 백이정성, 유홍지, 영리, 오경석, 오세창시 33인 중에 오세창시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동인선사라고 있어요. 동인선사. 혹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죠. 동인선사가 있는데 이 동인선사의 내력은 서울 봉원사 겨울 아침에
무공 스님이 나가 보니까 보자기 싸나와 있거든. 뭐가. 그래 뭐 얘라. 내가 아주 오양이 잘 생겨가지고 보도보다 갖다 키우는데 동쪽에 어진 사람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동인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로부터 한 15년 이후에 병인양요가 일어나죠. 강화도에. 와서 강화도를 숲밭을 만들었어. 그때 동인선사가 15살이에요. 그리 무공한테 가서 스님 지금 바다에 물에 시커먼 쇳덩어리가 지금 떠있고 강하다고 전부 절단이 났는데 내 구경 한번 가보려면 야니 어린데 그거 왜 가려고 너네 저 가보려면 그래 허둥저둥 쫓아가다 15분이 가다 보니 아주 모령의 조만한 처녀 하나가 나와. 그 이름이 진영이 참진자하고 구슬역자. 총각 어디 가다 보면은 헛간에 사람이 하나 있을 거다. 지금 부상을 당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치료를 좀 해가지고 뭘 묶어주고 지폐일 하나 만들어줬구나. 알았다. 그걸 기가 막히게 가다 보니 헛간에 참 신음소리가 나오고 또 가보니 그렇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그 백의정서이다. 대치인데 유홍이. 그래 이제 자기가 한이 사니까 대충 이제 그걸 했는데 옳게 못해서 그래. 그래 자기가 옷을 찢어가지고 바꿔 묶어주고 바깥에 가서 이제 짝대기를 하나 부어서 지파를 주고 그게 박치령하고 동인선사가 이제 인연이 되는 거죠. 그때 제일 개화 세력이 박지현 선생의 연암 선생의 손주 박규수, 대치 백의정성 유홍기, 영리 오경석, 동인선사, 그 다음에 박진영. 그 박진영 실기가 좀 있어. 그래서 민비 그 출입을 합니다. 뭐 이 얘기를 자꾸 이제 갖다가 해도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 동인선사는 그때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도 개화를 해야 된다. 일본은 지금 개화를 해가지고 크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해서는 영원히 지금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대원군은 이제 척화비를 안 세웁니까? 오랑캐라고. 오랑캐하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교섭을 내고 하느냐고. 그 오랑캐라는 게 뭐냐 하면은 속된 말로 짐승하고 사람하고 잠자리에서 나가는 걸 오랑캐. 그것들하고 또 우리가 이걸 하느냐고. 그래서 척화비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동인선사는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히 안 된다. 이 조선이 지금 현재 풍전등화가 되어 있는데 뭔가 우리도 개화를 해야 되는데 개화를 이렇게 했을 때 난데 일본을 가야 되겠다. 그때 일본에서 동본원사 부산 분원이 설치됩니다. 동본원사 거기 1885년인가 3년이 그렇죠. 그때 온 스님이 누구면 엔식 원심이라 엔식 일본말로 원심인데 그 밑에 따라오는 아주 이쁜 여동생이었는데 이옥고 500 자랐는데 일본말로 이걸 이옥고라고 부른답니다. 냉준 우리 민영호하고 이제 둘이가 사랑을 하죠. 아주 이쁘니까 이 박영호가 이제 고종 그 사회 아닙니까? 그 가서 험한 그걸 다 해가지고 부산 앞바다에 큰 시덩거리가 떠 있는 배가 있는데 탐이나 죽겠다고. 자, 저게 왜 끔찍을? 여기가 푹푹푹푹 나니까 이게 움적거리고 여기가 보니 fog이고 위에 보니 또 가고 신기하거든. 그래 그 엔싱한테 사정 해가지고 일본어로 밀항을 합니다. 동인선사. 그때 밀항을 할 때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은 동경에 있는 동본원사의 스님이 돼요. 스님이 되는데 그때 아사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갑니다. 아사노. 그 뭔가 하면 조선의 손 야인이라는 게 아사노. 그때 1880년도에 영국의 일본어 영사로 있는 페파라는 37살 먹는 외교관이 있어요. 이분이 동인선사를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일반말로 아사노로 가지고 아사노로 조선 사람이 어떻게 아사노? 조선에서 온 야인입니다. 거기서 페파가 동인선사한테 조선말을 배워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조선의 수구파들은 완전히 이거를 왜곡하고 수교는 거절하니까 동경에 와 있는 많은 나라의 영사들하고 국교를 맺으려고 그러면은 고종 황제의 신임자 있어요. 그리 영국에 있는 그 페파라는 이등섭이가 그분이 주선을 해가지고 고종 황제의 신임장을 가져오더라. 그러면은 이 조선하고 각국 영사들하고 수교를 하게 된다. 그래 뭐 하늘이 뛰는 거겠지요. 쫓아와. 근데 이제 박진영은 민비한테 계속 내왕을 하는데 그날 저녁에 들어가려고 그때는 서울에 스님들이 출입도 못할 때 당상관 옷을 빌려야 돼. 그래서 백이정성 유홍기 선생한테 가서 박교수 병판이죠. 병조판서인데 거기 가서 당상관 옷을 입고 가말 타고 이제 궁으로 들어가서 민비를 만나고 나오는데 가말 타고 나오는데 자객이 여덟이 뒤에 붙어가지고 처리를 해버렸어. 그래서 동인선사가 언제 며칠날 죽었는지 어디서 묻었는지 지금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역사책에 이동인이라는 이름 한자가 없습니다. 고교 고등학교 대학을 보도 나오셨는데 이동인이라는 이름 역사책에 본 일 있습니까? 이게 하나의 힘의 행태, 수구세. 그게 왜 그런가? 그럼 일본에 보면은 사카모토 료마라는 33살에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33살에 죽은 사람도 있는데 이분은 유신 언덕에 동상이 서 있어요. 그때 덕천막부 시절인데 이 사람이 20살 때 보니까 미국에서 들어온 군함이 와가지고 바다에 떠있고 하니까 이 칼잡이로 그때 일본은 칼잘 스님이 제일이거든. 4개 문중에서 이제 그 덕천막부를 관리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배가 그렇게 또 신기하거든. 우리가 저걸 만들든지 사가지고 오든지 해야 되겠다 하고 이 수구 세력들이 참사해요. 그래 죽었는 게 명치유신을 불을 질렀다. 도하선이 돼. 그래서 일본 전 안 가봤습니다만 유신 언덕에 가면은 사카모토 료마의 지금 동상이 서 있다. 그리고 동인선사의 흉상이 반신상이 동경에 있는 동본원사에 지금도 있다. 있고 그러한 상황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일본의 유학으로서의 가장 그 당시에 치고한 분이 고사카라는 예고자하고 대파이라는 고사카라는 아주 큰 위대한 학자가 있는데 누가 물었어. 조선의 유학자들하고 일본에 있는 유학자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떠냐. 그 고사카가 조선에 있는 유학자는 우리보다가 월등한 스승이에요. 우리는 가만 아주 서생이다. 그래. 그러면은 공부자께서 부하를 이루고 일본으로 점령을 해왔을 때 어떻게 하겠냐. 우리는 공부자를 동원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버려야 된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유학을 하지만도 나라를 뺏길 수는 없다. 그게 고사카의 말입니다. 그러면 조선은 어떻게 되겠는가? 조선의 유학자들은 신도 신지 않고 버선발로 나가서 공부자 세력을 모셔옵니다. 그는 웃지 못한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 이런 걸 우리가 놓고 볼 때 우리는 역사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리고 한일 합방이 되는 능약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 처음 들어볼게요. 국제법상 황제의 임금의 친필 서명이 있어야 돼. 날인이 돼야 돼. 근데 고종은 그때 절대 이거는 내가 못한다고 그랬어. 왜 못한다고 했냐? 영국
영국이 1805년에 1885년에 80년에 러시아하고 영국이 싸움을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거문도를 점령했습니다. 거문도. 그때 영국하고 일본은 수교 조약을 맺고 있었대요. 그런데 조선은 거문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거문도에 영국 군대가 와서 점령했다는 것도 몰라. 그래 일본에서 이 한국에 있는 영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물러나고. 그 다음에 고종 황제가 어떻게 되면 러시아 영사관에 피신을 해 있었죠. 그거 여러분 다 아시죠. 러시아에 피신을 해 있었는데 나오니까 러시아에서 전령도를 우리한테 빌려다오. 전령도는 아시죠? 전령도. 뭐 아시면서 말은 제주도가 전령도 아닙니까? 전령도를 빌리도 올라가 이것이 이제 말이 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만민공동회라는 게 조직이 돼. 만민공동회. 그 대표가 누구면 박성철이야. 백정. 우리말로 백정. 그때 서울의 인구가 20만입니다. 그때 모이는 인구가 그 데모하는 분이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20만 서울 인구에 10,000명이 모였다고 하면 대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전령도는 절대 빌려주면 안 됩니다. 데모, 요즘 말로 이제 데모를 하니까. 우리는 황제를 모시고 우리는 그래도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갈 하나고 개혁을 해야 되지 우리가 전령도를 빌려주면 안 돼. 이제 데모를 하니까 보부장사 있죠. 보부장사 저 장난내도 돌아가고 이제 안개장 서부터 그 다음에 다인장으로 가고 막 이 보부장 전국적인 하나 연락과 조직 말이야. 이 부대를 전부 서울로 끌어올려가지고 무프레 몽디를 하나 썼죠. 무프레 도롭게 그 노래하는 그게 무프레죠. 하나 썼죠. 저놈들 좀 패라. 그때 순조가 세자로 있을 때 뒷돈으로 10,000원을 줘가지고 대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끝내 전령도는 빌려주지 않고 끝이 났죠. 끝이 났는데 그게 12월 달에 그랬죠. 그때는 개혁파 세력들이 만민공동회 전부 그걸 하고 하니까 그 정도 좋거든. 자기의 권한을 황제의 권한을 이해해주고 외국 세력을 배척해주고 우리도 이회 제도를 구성해가지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을 하자 하니까 황제로서는 그렇게 싫지 않고. 그래서 지금 대한문 앞에서 촛불 집회를 합니다. 12일간. 그때 책임자가 누구면 한덕수. 이분은 쌀장사하는 분이에요. 서울에서. 쌀 도매하는 분인데. 그분이 대중연설을 하는데 뭔가 하면 창야를 치는데 고짓대 하나만 치면은 하나 가지고는 바람이 불면 쓸립니다. 고짓대를 여러 개 세워 놓으면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쓸리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 백성들이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하고 한덕수가 강연을 하죠. 그런데 그때도 또 찌라시가 있었어요. 요즘만 아마 찌라시라는 그 바이러스 그 지금까지 왔는지도 몰라. 이거는 황제를 몰아내려고 하는 세력이다. 막한 곳곳이 막 붙여놓고 흘리나. 그래 황제가 가만 해보여. 이 말도 들으니 그렇고 이것도 들으니 그렇고 긴가민가 하는데 러시아 영사하고 일본 영사가 내가 물었어. 자,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러시아 영사는 말이 없고 일본 영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군대를 풀어가지고 싹 밀어버리시오.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전부 정리를 안 해붙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 아까 이 얘기를 다 돌아가서 개화 1세대가 그렇게 된 뒤에 개화 2세대가 김옥균, 서재필, 박영호, 모두 6.1준 이 세력이 개화 2세대입니다. 근데 일본이 그때 탐다기를 누가 타면? 김옥균이가 타면. 우리 일본도 김옥균이 같은 저 수제가 하나 있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3일 전날 할 때 김옥균이가 일본하고 타협을 했어요. 해주겠다고.
네 봐주겠다. 그런데 치고 빠져버리네. 김병규는 없어요. 김병규가 나와가지고 세상을 틀어잡았을 때는 일본이 정한론의 차질이 생겨요. 하면 명치유신론 뿐 아니라 풍신 숙일 때부터 정한론이 일본에서는 대두가 됐습니다. 조선을 먹어야 돼요. 또 이 태양계하고 은하계가 도수변화를 해가지고 이 지구형이 바로 서면은 360일이 됩니다. 360일이 됐을 때 일본은 어떤 경우가 생겨요? 부소산 하나만 남고 주변에 한 20만 정도 땅밖에 남질 않아.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부터 아마 조선을 넘다보고 만주를 넘다보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지금도 브라질 같은 데 일본 사람이 거의 다 한 거예요. 그 아마 일본 사람 대통령들. 지금 하와이도 거의 가지고 일본이 먹고. 그러니까 3.1찬화를 하는 그들이 잘못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이 아주 야박하게 빠져버리니까 그런데 그래 이 세력이 12일간 촛불 집회를 하는 이 세력이 앞으로 고종 황제를 모시고 정권을 잡았을 때 일본이 정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 이걸 군대를 풀어 싹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그러면 고종 황제가 과연 서명을 했느냐. 그때 파리 국제학 연구회, 미국의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도 한국어 일본하고 협약을 무효다. 황제가 직접 서명 난해를 해야 되는데 고종 황제가 그 끝끝내 안 하니까 이완용 문부상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의전회의를 해가지고 대신하려고 해요. 그래 일본 정사가 뭐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이금이 서명 안 하니까. 그래 또 이제 전부 영사관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강제를 하면서 의전회의에서 황제한테 그걸 받아오느라. 그래 끝끝내 그걸 못 받고 자기들이 대신 서명을. 그러니 강압에 의해서 그릇된 국제협약은 무효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일제 36년간 고통해놓은 일본에게 우리가 완전히 당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나 구명을 못해. 이게 우리가 역사에서 흘러나온 우리가 슬픈 하나의 애환이랄까요. 그래서 그러면 만민 공동에서 그런 일이 있어 무프르몽디를 가지고 했는데 이 악성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왔느냐. 해방되고 경남 도청까지 왔습니다. 경남 도청까지.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장으로 있다가 대통령 간선으로 되고 신익희 선생이 신익희가 국회의장이 됐을 때인데 대통령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이 직선제를 해가지고 간선제를 해가지고 자기 대통령 될 부가 전혀 없어. 그래서 백골단하고 딱벌대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백골단 딱벌대. 이걸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협박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승만은 백성의 뜻이 이런데 왜 국회가 이거를 직선제 개헌을 안 하느냐. 협박 편지를 내. 그래서 직선제 개헌으로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되겠죠. 그럼 이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와요? 죽어야 되는데 운동선언을 다 죽어야 되는데 요즘 어버이 부대까지 이 바이러스가 어디 왔어? 어버이 부대까지. 이게 우리가 좋든 나쁘든 간에 흘러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오고 깨달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면 혹 어쩌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고? 저 사람은 맨날 하는 소리가 저런 소리만 한다 이랬대요. 저런 소리. 요즘 한번 보세요. 지금 김천하고 성주의 사드 배치가 제2의 병자 호란을 초래하는 겁니다. 이게 모문요일을 그거 갖다 놨기 때문에 병자 호란이 일어났는데 사드 배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사드라는 게 우리 남북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중국하고 러시아의 문제지. 북한이 남한을 치는데 원자 핵 안 씁니다. 쓸 리도 없고 하지도 안 하고. 그런데 여기에 갖다 놓는 거는 중국이 제2의 병자 호란이 지금 초래되는
한 6단계, 7단계까지만 제재를 해보면 한국의 경제적인 큰 혼란이 지금 아마 2단계까지 나와 있죠. 여권 뭐위에 한다 하는 거. 하면 수출 관계 굉장히 다운 안 됐습니까? 이것이 끝끝내 간다 이 말이에요. 가령 이것이 이제 정한돼 가지고 5단계, 6단계, 5단계만 넘어서면 우리가 아하 이거 큰일 났다. 난 이번에 중국에 한 6만 명, 6천억, 24만 명이 오는데 6천억 가는 게 자기들이 의도적인 적에 보내는 거거든. 내 생각. 모든 문제는 앞만 보지 말고 뒤를 우리가 먼저 살펴야 돼. 사람을 인사할 때 악수하고 이름 뗄 때 이 사람이 어디서 났으면 어디서 커가지고 뭘 했느냐 사람 가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인사하고 얼굴만 떼가지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다 몰래. 지금 6억 달러가 6천 달 뭐 그걸 지금 24만 명 보내는 거는 너가 중국을 홀홀히 보면은 싹 빠져본다. 일종의 이거는 고등공가로 술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제주도가 거의 지금 중국 땅 아닙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빗대가지고는 별떡이 없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이 무역을 완전히 절단시키고 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시기에 놓였을 때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고 했습니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요. 미국은 자기들이 국익이 있을 때 도와줘요. 베트남 보세요. 몇 년간 그렇게 고엽에다가 뭐다가 온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휘발유 뿌리고 불질러 뿌린 게 그 사람들 아닙니까? 전쟁의 그늘이라는 황석영 씨가 쓰는 소설을 1, 2권 내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월남전쟁에 대한 실정을 알겠다.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가. 몇 개 이거 그 젤네바에서 이제 비밀협정이 안 떠납니까? 요새 잘 사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가령에 왕인이 외무부 장관이 한국의 핵 문제는 북한에 평화협정하고 핵 문제를 같이 다루자 하는 게 중국의 입장. 그러면 이 미국이 평화협정을 지금 휴전협정을 71년간이나 끌고 나오는 이유는 펜타곤에서 개발되는 무기 여기가 전부 시험합니다. 어느 나라 해변에 가서 이렇게 막 시험을 합니까? 그래 휴전협정을 체결해보면은 평화협정을 체결해보면은 미국이 여기서 떠나야 돼. 그 왜 어떻게 미국이 안 떠나느냐? 고도한 수가 있습니다. 해방되고 미국이 소련에다 대고 제의를 합니다. 한국의 신탁 통치를 5년간 하자. 그리고 신탁 통치 5년 후에는 한국의 독립을 시키자. 그래 소련이 오케이 안 합니까? 그래 신탁 통치를 했는데 미국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5년 후에 떠나면은 일본 하나만 가지고 동북아 정세에 대처하는 데는 약간 미흡해. 그래 한국을 일본의 밑에다가 깔아 넣어놓고 해야 되겠다.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리고 이상만도 남북이 통일됐을 때 대통령 될 희망은 없어. 그래 미국의 국익과 이상만의 이해가 일치가 되는 데서 신탁 통치 반대가 나오는 겁니다. 고려대학에 있는 이철성 씨, 연세대 이동원, 이세희, 저 고창에 있는 고려대학 조병우 이런 사람, 대구 학년회장은 김일로입니다. 전국의 학년을 동원해가지고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합니다. 그때 수도청장의 장택차의 경무부장의 조병욱인데 돈은 거기서 받고 경찰들이 학년 앞에 꼼짝을 못해요. 저도 대구에서 중국 경찰서고 맞은 거라고 3층에 거기 이제 학년 사무실 이게 뭐 어떠하니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것도 아닙니다. 이래. 그래 이렇게 있으면 과물 올라와 얼른 중독자들 맞습니다. 왜 쳐다봤어? 그때 답을 어떻게 해요? 참 좋은 분들이 좋은 일을 하려고 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옆 쳐다봐서 저수가 하면 그때 가라. 딴 소리 하면 그 부담을 못 찾아요. 근데 김일조이도 인과응보라
애인 집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 근데 옛날 집 화장실은 거기가 길바닥에 화장실이거든. 뒤로 모인 화장실에 아침 갔는데 그쪽으로 죽어버렸어.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는 신탄투기 5년 그 안이 한국이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있는데 가자. 그래 소련도 그러자마자 그러네. 이걸 가지고 이 모델을 오지리로 가져갑니다. 오지리는 4대국이 공동관리 5년을 해가지고 신탄토출해서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는 가장 환경이 잘 돼 있는 나라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래놓고 미국은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제 요 8.15 우리가 남한 단독 정부 수립되죠. 그리고 일본은 또 9월 며칠 날 전적 정부 수립되지. 그럼 또 미군이 뭔가 하면은 여기에 정부가 수립된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오키나와로 후퇴를 하죠. 오키나와로 후퇴를 안 합니까? 후퇴를 하면서 에체선 라인이라고 그러죠. 한반도 이거는 완전히 에체선 라인에서 바깥으로 내놔버려. 그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라는 데가 세계를 지금 관리하는데 왜 그런 머리가 없겠어요? 북한 사람들은 장백산에서 백두산에서 맨날 빨치산 운동이나 하는데 국제적인 인포메이션이 없다. 정보가 없다. 우리가 떠나면 여기 떠나는 줄 알고 니를 올 기다. 그때 요걸 답싹 잡자. 그때 미국만 오는 게 아니라 명분이 뭔가 하면 유엔이라는 큰 거대한 덩거리를 가지고 참전을 안 합니까? 그게 오늘날 휴전협정. 근데 휴전협정에 가장 우리가 실수한 이성만이가 우리가 직접 사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인 안 했어. 유엔 사령관이 사인했습니다. 미국, 북한하고. 이러한 우리가 역사의 그 하나 실마리 속에서 오늘들이 다 나왔어. 그럼 해방되고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으면은 다른 거 있습니다. 장준하 선생하고 제가 아주 참 막교한 그런 사이인데 그분의 이 얘기가 김구 선생이 8월 15일 날 무릎을 치고 대성 통곡을 하더라. 왜요? 독립운동이 지금 허됐다. 2차 대전 우리가 참전을 해야 발언권이 있는데 1차 대전에 참전을 우리 발언권이 없으니까 우리는 허수아비예요. 장준하 선생의 이 얘기를 들으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우리나라 후방기지에 전부 이 북한에서 의용병, 이봉창, 윤봉길 모두 이 모두 그들이 후방 침투를 해가지고 후방 교란을 하는 걸로 계획이 다 돼 있었는데 그거마저 수포로. 그러니까 우리는 휴전 광화조약에 샌프란시스코 광화조약에 우리는 참여를 못해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광화조약에서 한국에 있는 모든 도서는 원상복구하는 걸로 돌려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독도를 빠뜨리느냐. 요새 독도 때문에 또 말이 많죠. 이 미국이 얼마나 이 계략적입니까? 한국이 일본하고 언제든지 맥사를 한국이 접해 있어야 되지. 일본어 소나기에서 한국이 떠나보면은 자기들이 한국을 다스리기가 되다 이거죠. 그래 일본에게 맥사를 딱 쥐놔야 되는데 독도를 놔둡니다. 뭐 옛날 지도에 독도가 우리 땅 그 백나리가 어디? 샌프란시스코 광화조에서 독도 도서를 반환하는 그게 문제지 일본. 그걸 가지고 얘기 안 합니까? 국제사법재판소가 일본 사람이 그 재판관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 했으면 분명히 일본 도서 일본 땅이라 반환 안 했어요. 그럼 이런 것을 저는 작년이가 이 우둔한 뭐로 글을 썼어요. 이 문소신문에. 이거를 정부가 국회가 왜 이걸 미국에다 대고 시정을 못하느냐. 남은 눈치 보는 것도 한도가 있지.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 온 백성을 지금 지진바탕을 만들고 있느냐. 만일 이게 안 되면은 우리 시민단체, 애국단체들이 3천만 명 서명이 운동을 해서 미국 백악관, 상원, 양원, 유엔 각 세계 유명구역에 모두 이걸 전달해가지고 독도 반환 운동을 하자고 신문에 썼는데 사회단체하는 한 서너 사람이 전화가 와서 뜻은 좋은데 그걸 하려고 하면 경비가 그 서명 받으려고 하면 용접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골프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이건 하려면 정부가 뒷받침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참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 지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제가 이런 얘기를까지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조상들이 인조 반정으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민권은 없습니다. 관권만 있죠. 표 찍을 때만 주권 행사지 표 찍고 나면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방위산업에 부정이 있는데 이거는 역적도 이런 역적이 없습니다. 방위산업에 부정이 있으면 전쟁터에 가서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건데 부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하나도 어떻게 못 다쳐려. 그렇다고 해서 뭘 하느냐. 남북 문제도 그래요. 어딘가 그래가 또 이 얘기하면 여러분께는 거슬리는지 모르겠어요. 박 대통령 밑에 참모가 참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당나라 고종이죠. 이세민이가. 한날은 조련회를 하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확 시뻘개가지고 후 그러면서 그리 그 고종 황제의 그 황후가 장손 왕후죠. 장손이죠. 아이고 이 황제께서 오늘 무슨 화가 났길래 이렇게 합니까? 아 그 위직이라는 님이 내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반대를 하더라. 그래요. 그 길로 장손 왕후가 자리를 비킵니다. 그래 고종이 가만 생각해보니 이 옆에 내가 어디로 갔나 싶어. 당상간에 이회에 나갈 때 없는 옷을 깨끗이 입고 와가지고 고종 학배 와가지고 큰 절을 그래 고종 왕자가 자기 부인이 그렇게 절하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짓이냐고. 참 천하의 명분이 옳시다. 삿대질을 하면서 직언을 하는 이 부하가 있다는 건 명분이 아니면은 없습니다. 내 이런 훌륭한 명분을 모시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대 저거. 그래서 고종도 화를 풀었다는 거죠. 이 역사에 따라 옵니다. 자체 통감에도 이게 나와요. 그럼 우리나라에 계시면 아래 국군 근데 그날 일러보고 하하 큰일 났구나. 왜? 이북 동포들이 좀 내려오라 이래. 여기 있는 사람도 못 먹고 사도 전부 엉망진창인데 내려와서 그걸 어떻게 보도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게요. 이북 동포에 이제 끝도 참았는데 참아라. 남북 통일 그날이 오면은 손을 잡고 서로가 눈물도 흘리고 을사안고 춤도 금수나 자리거나 남북 통일 그날 오면 그 노래도 있잖아. 그런 한 번 더면 엄청 새로운 일이 하나 이제 되는데 이런 좋은 작품을 왜 못 그렇다고 해서 뭐 먼저 되는 게 세금 붙는 일이 있나? 미국 동포 전부 다 이러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게요? 이건 일종의 선전포.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똘마예요. 자기를 들으면은 몇 수 앞을 봐야 됩니다. 바둑도 몇 수 앞을 봐야 되고. 아마 해양 우리 신 선생은 바둑을 많이 뜨시는데 적어도 한 3수, 4수 앞을 봐야 이깁니다. 8수 가지고는 이길지 질지 몰라. 자신이 없어. 또 장기도 졸장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포장을 뜨든지 상장을 뜨든지 차장을 떠야 되지. 졸 가지고 장기 뜨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는 수밖에 없어. 이게 전부 대통령 나온다는 게 전부 졸로 장구 뛰는 사람들이야. 한 수 앞을 못 내다봐. 이 남북 문제 같은 것도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 저 보면 있습니다. 조지 추울츠라는 그 이름을 눌리면 나올 겁니다. 한반도의 핵 문제를 푸는데 자기의 견해가 있다. 실효성 있는 걸 했대요. 대화는 순차적으로 해라. 상대가 이해될 수 있는 걸로 접근하라. 한번 내 그래 거기 내 마지막 그 조얼스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거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만 해야 돼. 이걸 없앤다. 그거 없어집니까? 이거를 풀어나가는 데풀 수 있는 개도 문어를 두고 쫓아야 이게 빠져나가지. 쥐도 고양이한테 쫓겨다가 보면 막 빼는 걸 고양이 목덜미를 물고 늘어져요.
핵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죠. 핵이 어느 정도냐.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터지면은 일본 히로시마에 낙하되는 원자력의 15,000배의 화력입니다. 그러면 핵이 하나 우리 한반도에 떨어지면은 우리나라의 핵이 50몇 개 아닙니까? 지금 몇 개입니까? 한 4, 5년 전에 50몇 개. 50개라고도 치고, 그러면 히로시마에서 떨어지는 원폭이 500몇 개가 지금요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럼 이 기온이 어떻게 되냐? 제트기를 내가 일본으로 건네가요.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입니까? 50몇 개나 돼. 우리나라는 10몇 개인데 미국은 몇 개냐? 100몇 개입니다. 이게 전부 다 터져버려. 핵을 누가 씁니까? 백지는 공갈용으로 쓰고 있어, 이 사람들이. 핵가 어느 겁주는 거다 이거. 누구도 핵은 못 씁니다. 핵전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들어. 기회는 언제나 위기에서 오는 게지 위기가 없는 데서는 기회가 안 옵니다. 지금 여기서 할때리 졸고 있는 것도 지금 막바지에 와 있어. 여러분 아시죠? 백마고지 전투. 휴전 협정할 날은 지금 정해놨는데 유엔 사령관하고 북한하고 만주군하고 하는데 어느 쪽에서 개성을 점유하느냐 하는데 초점이 있어. 삼척저쪽으로 좀 올라가 보니까 지금 뭐 별거 아니거든. 개성을 북한은 개성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이쪽은 개성을 우리가 안 뺏겨야 되겠다. 이게 백마고지 전투 아닙니까? 뭐 백마고지, 그 백마고지가 왜 그렇게 전투가 심했느냐 하는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백마고지 다 뺏기고 개성도 뺏기고 지금 현재 이 상황입니다. 그래 위기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 지피지기를 상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그 19살 때부터 제가 실험을 좀 나윤출 선생하고 제가 실험을 같이 하고 배웠어요. 어릴 때. 그것도 뭐 원체 약꼬리들이 왔는데 저도 소화지도 한 번 따먹고 그 19살 때. 그때 소화지 둘미 그것도 아주 가볍습니다. 아무리 실험을 잘해도 강호동이라도 자기 힘 가지고는 절대 승리 못한다. 상대방 힘을 얼마만큼 내가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나. 상대방 힘을 이용 안 하고 상대방 수를 이용 안 하면 절대 실험 못 이깁니다. 그래 우리는 이 강자들의 힘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구사이 안 나온다. 큰 바둑을 못 두고 몇 수 앞을 못 보고는 바둑을 안 두고 차포바둑도 장기도 안 따고 상장기도 안 뜨고 족장기를 좀 떠가지고 4만 올렸다 땡겼다 내렸다 하고 앉았어. 그래서 우리는 저는 생각할 때 좋은 때가 온다. 우리 의성에서 선비가 뭡니까? 선비라는 그 명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학식이 풍부하고 경륜이 높은 분들을 선비라고 합니다. 또 아카데미는 아까 얘기했는데 플라톤이 학문과 학구를 연구하기 위해서 설립한 게 아카데미인데 선비 아카데미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훌륭한 요 오시는 분들이 연만이 모두 연세가 그만한 한국으로 사회적으로 보고 지도자급이고 또 지도자급에서 이미 하면 이선에 나가 있고 그래서 이 고향을 지키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특강을 하는 것도 아마 10몇 분이 와서 그래도 여기 와서 뭔가 하나 얻어가려고 주워가려고 이래 나오신 거예요. 그럼 이만한 우리 이 지역에 거기 있는데 왜 의성의 인구가 지금 5만 2천이라고 그럽니까? 딱한 얘기죠. 작년 10월달 통계가 5만 4,600 뭐 80몇 명인가 그랬는데 오늘에 와 5만 2천이라고. 그러면 의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특작물을 2차 산업으로 전환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에 따라서 의성의 인구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대학 같은 데 연구실에서 마늘을 가지고
와인을 만드느냐 약을 만드느냐 오미자를 가지고 뭘 하느냐 이런 걸 각 대학 연구소에 좀 줘가지고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공장을 설립하고 이래봐 오지 마라 해도 젊은 분들이 다 오는데 전국에서 지금 의성이 제일 노인 인구가 제일 급박하다는 거 아닙니까? 또 언젠가는 의성이라는 게 사그라지고 없어진다.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 이런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뭘 하나 내일을 구축하고 또 내일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하나 힘을 써야 되겠다. 또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 나오신다는 것은 의성의 자랑이요. 또 이 땅에 우리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의성이 가지고 있는 사장된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병주 선생의 바람과 구름과 비라는 그 소설을 읽으면 아마 그 소설이 12권인가요? 그렇죠. 달무리에 물이 먹은 것은 전설이라 설로 햇빛에 거슬리는 것은 역사라고 그랬어요. 도봉국도 거의 지금 내놨는데 박물관이 저기 박물관 타고 불란사에 가서 루브스 박물관을 한번 구경이라도 하고 여기 와서 박물관 설계를 했으면 저런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렇게 시작되는 건 다행입니다. 그리고 태울저지라는 거 여기 의성에 있습니다. 우리 남한 땅에는 태울저지 여기가 유적이라는 게 춘산에 하나 뺐거든요. 세종 때 솔일소이라는 도성지가 이 춘산에 태울절을 짓기 위해서 상주 감찰부에 그때 그 감찰사로 들어가서 정근이요 손일손이 신일손이 2년간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세종이 하사하는 재물을 가지고 천재를 모시고 돌아가. 그럼 이 천재를 뭐 옥황상제 우리 샤머니즘 아닙니까? 옥황상제 눈으로 본 것도 만져본 일도 없거든. 옥황상제 코가 자른지 진지도 만져본 일이 없어. 샤머니즘 상상은 하늘에 백성과 곡물이 잘 되게끔 도와주십시오. 이게 천재라. 이런 하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임란 때 그 50년이 지나면은 명기가 떨어진다. 명기가 지기가 떨어진다. 그래서 한명회가 세조 때 태안반도 백화산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거는 서부 개발로 인해서 흔적도 없어. 한 6, 7년 전에 태안군 문화원 직원 그 임원들이 버스로 한 차가 가지고 춘산에 가서 현장을 보고 다 감탄을 합니다. 주초돌이거든. 우리도 이렇게 심한 우리가 중수를 해야 될 복원을 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걸 가지고 대구에 있는 박찬식 저하고는 호영호제를 합니다만도 지금은 뭐 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겨우 했다는 게 중간 용역까지는 했습니다. 예산을 3천만 원 이자한테 이 얘기를 해가지고 줬는데 그것도 계좌이라니 이리저리 주머니 쌈짓돈 쓰듯 다 써버리고 내가 왜 내는 거야? 뭐 돈. 그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영천에 있는 문화재연구원에다가 이걸 주려고 하면은 용역을 주려고 하면은 얼마나 문화원 그거 영천 물어보여 한 6천만 원 하면 됩니다. 6천만 원 주면은 토목, 건설, 건축, 역사 이거를 전부 평가해가지고 협의를 붙이고 교수 하나 이제 강의를 해가지고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6천만 원을 또 문의회 의장한테 제가 4천을 했어. 나도 올라가면 600원도 더 올라가면 그러면 안 주지만도 이런 걸 하는데 자네 좀 도와줘. 해야죠. 6천만 원 내려. 넉 달 5살이 돼도 아무 필체가 없어. 또 이 사람이 6천만 원 가지고 뭐 해먹었구나 싶어. 그래 하면은 새마을 가장한테 고인이 됐습니다만 회복 김종우 선생 그때 원장으로 있을 때 와가지고 또 모분하고 서희가 와서 새마을 과장님이 그래서 그거 좀 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보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놀러 온 것도 아닌데 새마을과에서는 중요한 하나 사안인데 그래 이게 담당계장 불러보소. 담당계장 와서 불러가지고 물어가요. 뭐 지금 뭐 우물쭈물 주면 그 제가 좀 저의 성질이 원래 대장거든. 인간이 내가 못났습니다. 그래 보소. 사표 내고 나가요. 뭐 하려고 요가 있어. 당신은 새마을계장 할 사람 없는 줄 알아. 먼저 3천만 원 갖다 줘. 이리 다 써보. 이거 아직도 좀 뭐 준비 전에 가보시오. 뭐 준비 중입니다. 그래 가만히 있어도 걔도 너무 후조치면은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됩니까? 이걸 하는 명천으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준비는 가보시오. 지금 준비 중이래. 그러면 해보시오. 그래 해지면서 이거 문화재 관리청으로 보내거든. 이 얘기를 해도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후에가 발송했다고. 그때 마침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때 국회 사무총장이 박계도이라는 사람인데 뭐 저하고 좀 애합니다. 국회의원 나오다가도 내가 서울서 택시 기사도 하고 이랬어요. 사람이 걔 안 씁니다. 그래 이 얘기를 하니까 가서 얘기를 할게요. 저건 안 하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앞으로 온 게 아니고 내가 박 총장 얼굴 보고 싶어요. 박 총장 얼굴이 안 이쁘나. 난 또 농담을 들어갑니다. 그래 문화재 관리청으로 뭘 전화를 왜 빨리 해가 하면 안 보내는. 금요일날 했는데 토요일날 결제해 보내왔다고. 그래가지고 영천에서 그걸 이제 토목하고 건축하고 역사 이거를 준비해가지고 용역을 일로 보냈는데 그때 제가 물었어. 그때 김처영 씨가 김처영 씨지 박사가. 본 용역을 하려면 얼마나 아마 1억 한 5, 6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들하고 전부 학술대회를 붙여가지고 책잘 만들고 설계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내면 그걸 가지고 도로 이렇게 신청만 하면 되거든. 근데 걔도 안 돼. 뭐 이러면 될 수 없죠. 군수한테 그때 얘기를 이거 해야죠. 군수 그만두기 1년 전 날짜도 안 이쁩니다. 5월 27일 날 26일 날 전화가 왔어. 뭐야? 내가 군수가 지렁목적한데 왜 그 형이 못 들리고 뭐 그러죠. 그래 가서 그 얘기를 해. 근데 했습니다. 그때 별점만 할 게 아니고 군수 재직 시에 그래도 뭘 하고 왔다는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폐월전, 홍술장로, 박사생, 이 종합개발계획, 또 목화, 사무당의 자제분 되신 골원으로 하시니까 이런 것을 문화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가령 김 선생이 난 군소를 김 선생이 이 직을 두고 그만 가시더라도 아무 때 아무 군수가 이걸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되노라가 적어도 한 30년 후에는 오늘 김 선생보다 더 위대한 김 선생이 될 겁니다. 아이고 그래 간단하게 입을 싹 닦아.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회암 선생 계십니다. 모모한 분들 좀 모두 나서가지고 조문국 연구원, 항토사 연구회, 문화원, 군청이 합쳐서 사장되어 있는 이 우리의 전설과 하나의 설화를 역사의 현장으로 현상시키는데 군에서 이걸 좀 협조해도 올라 한번 해볼 작전입니다. 안 되면은 우리 민간운동으로서 이걸 추진해가지고 군으로 그때는 군이 우리가 상대가 되죠. 군으로 도로 중앙청으로 문화재청으로 청와대로 국회로 온 데로 다 보내가지고 적어도 이거 많은 우리가 해놔야죠. 왜? 로미오와 주리엣이라는 그 세계적인 관광 지역 아닙니까? 이게 현실 사실이 아닙니다. 로미오가 아니고 주리엣도 가짜라. 섹스피어의 그 사설에서 자 거기서 그게 나옵니다. 그걸 하나 현실화시켰어요. 근데 우리는 있는 걸 내놓으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못하고 있대요. 또 벨기에 브뤼셀을 가면은 오줌 누는 소년사 있습니다. 저도 그때
뒷짐 짊어지고 돌아다니면 그걸 풀어가면 별가이라 크기가 요만해요. 높은 데서 예를 들어 수도 올려가지고 오줌을 찔찔까지 물었어. 1년에 관광객이 한 700만 온다. 그러면 우리 의성에서 조문국이 있고 폐을전이 있고 홍솔장군 기념관이 있고 사당이 있고 박서세고 기념관이 있으면은 하루아침에 의성이 또 그리고 폐을전을 준공식 할 때는 이렇든 저렇든 청와대가 동원이 됩니다. 대통령이 안 오면 공보비서가 오든지 도지사가 대신 오든지 그래 되면은 매스미디어가 전부 동원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의성에 폐을전이 지금 준공식 한다고 전국에 지금 되는데 왜 이런 조업을 하나 사료를 놔두고 우리가 지금 하품하고 앉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숙제를 풀어야 돼요. 저도 이 숙제를 푸는 데는 최선을 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남아있는 시간은 짧습니다. 살아온 시간도 시원찮은데 짧은 시간에 내가 제가 뭘 하겠느냐만도 여러분이 하면 뒷전에서라도 숨겨려도 쓸. 그래서 왜 홍솔장군 그걸 해야 되느냐. 의성의 심볼이 하나 문화적인 정신적인 주체가 홍솔장군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안 하십니까? 견연이하고 고려군하고 여기서 막판 붙었을 때 길을 안동에 와 있고 여기는 홍솔장군이 지금 선조 아닙니까?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끝끝내 싸워다 전사했어. 그리 고려 왕건 태조가 건국을 하고 난 뒤에 참 의로운 장군이다. 그래서 의성이라는 지명을 준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의성에 들어올 때 거짓말은 이제 참말입니다. 고개가 숙여져. 왜? 주나라에 무왕이 가마를 타고 어디 가다가 언제든지 가마에서 내려가지고 절을 이래. 그래 물어. 요 왜 그래? 현자 아주 어진 상용 선생이 이 마을에 살아. 이 현자가 사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느냐. 절을 해. 그 삼조인은 노자의 스승입니다. 노자의 그 심볼 먹고 하면은 주 하나 그 화자가 상선약수 아닙니까? 삼중 선생이 기밀한데 노자가 가서 선생님 돌아가시면 다시 대화도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저에게 하나만 좋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입을 벌려 혀를 그리고 일은 하나도 없어. 혀백부이라. 단단한 것은 없어지고 유한 것이다. 그래서 제일 착한 것은 유한 것. 물보다 더 유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상선약수. 그리고 또 이 기곡이라는 그 책에 기곡자를 보면 태종이나 소진장이나 소진이나 장이나 손자 손부나 오자서도 전부 기곡자의 제자입니다. 기곡자를 뭔가 하면 기곡이라는 골짜기 이름도 성도 없으니까 기곡자라. 그러면 책에 그 나옵니다. 도서관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 민초를 위해서 뭔가 너희들이 해라. 도와라. 이성을 떠날 때까지 도와라. 그래서 태종도 그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았어요. 정관이라는 그 시대를 베풀어 가지고 그러니 이 손무나 소진장이도 육국을 가면서 달래. 손무하고 오자서가 오나라에서 자기 아버지가 처형을 당하고 도망을 쳐서 왔는데 맨날 일을 가라. 이놈의 자식들을 내가 왜든지 쳐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손무가 한다는 얘기죠. 이래 길을 가다 나라 회길 수 없고 너무 때가 이러지 되지 않으면 나라 회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성급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오자수가 손무한테 크게 큰 것 하나 배웠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녹을 닦아주면 빛이 나는데 녹을 못 닦아주는 게 바로 이 의석입니다. 아까도 모야가 얘기했던 한평의 나비축제. 실제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천안사거리 또 무신축제. 우리가 이거 하는 의석은 기껏해봐야 국제 연날리기 대회 쌀축제. 쌀을 안개떨보다 저 영천들 산주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해가지고 전부 이 백성들의 고열 다 소진을 해버려. 금년에는 마침 쌀축제는 안 한다 하기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이 이렇저렇 하다 보니 7시, 8시 20분이니까 한 5분 내지 10분 오늘 해도 혹 그저 화장실 가실 분 다녀오이소. 다녀오시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런 참 억지 소리라고 이런 걸 참 하는 거 하면 제가 의성에 나와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우리 선대가 380년을 살았어요. 지금 제가 사는 집이 바로 붙어요. 그래서 모야한테 이 안개떨에 비행장이 들어서면은 나는 이 고향을 뚫겠다 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고향 뚫 내가 후대 아들에게 고향을 뚫려고 선사도 좀 없애야 돼. 위패만 내가 모시고 내가 사당을 조그마한 걸 만들어놨어요. 위패만 모시고 가야 될 파이다. 그런데 안개떨에 비행장이 있으면은 일제 말기에 그 비행장 침략을 했습니다. 안개떨 중에 14개 동네가 전부 시끄러워서 못 살아. 그럼 안개떨 때문에 인구가 몇만이 는다. 너무 그렇게 허장산산. 교통 좋지요. 차편 좋지. 여기 와서 지금 말띠 받고 살 놈이 몇 놈 있습니까? 의성군청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와서 주민등록증 걸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안개떨로 비행장이 오면은 의성을 떠날 수밖에 없다. 떠나더라도 태울전이라든지 홍술장군, 기령관 사당, 박서생들 꼭 나는 참으래. 왜? 안희성에서 서호를 지내가지고 영은사를 가다 보면은 악비장군 사당과 기령관이 있어요. 혹 따져보신 분 있죠? 악비장군. 송나라 때 유명한 장군 아닙니까? 지리라는 이 간신배에 늘려가지고 사형을 당했어. 그래서 송나라가 하루아침에 가는 겁니다. 그걸 보러 가보니까 악비장군은 톡 하고 있을 때도 또 저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그 세종대왕庙그거 아닌데 지리는 저 담들이 하얘가지고 엎드려 있어. 또 왜 그러냐? 그거 가서 촛불 쓰고 접하고 지니한테 와서 춤받더라고. 그게 1년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 수백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이라. 또 그 안에 있는 영은사라는 데는 아주 유명한 도지니까 500나한이 우리 실물보다 더 크기로 500나한을 전부 다 해놨는데 그걸 한 바퀴 다 돌고 한 30석 돌아야 돼. 영은사에 가시는 분은 혹 아시지만도 사천왕이 다리를 들고 있습니다. 다리를. 제일 처음에 갔을 때 도저히 이걸 이해를 못. 사천왕 다리 들고 있는 거는 머리 털라고는 전 머리가 없습니다. 이상하다. 그 다음에 제 집에 맞네 그 자식놈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마지막 돌아오는 길에 한 40일 저 성도까지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걸 프로 데리고 갔는데 그렇게 이제 중국을 하니까 한 1년 프로 그때 그래 스님을 하나 차대기 와가지고 물이 자기는 모르겠는데 딴 스님을 그걸 모르니까 사비성이 아침으로 청소를 하는데 사천에 다리를 또 뻗대고 하나다 이래 시켜 까꿀로 기대가지고 청소하는데 여간 불편하지 않아. 그래 이 사비성이 참 사천왕도 눈치도 없다. 좀 다리를 번쩍 뜨면 내가 이 청소를 할 건데 다리를 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나올 때 다리 미루시오 하는 소리 나는 거 나와 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다리를 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도 들고 있을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주원자야 아닙니까? 명나라 태조 주원자. 주원자이가 사비성을 지렸어요. 이게 이제 끌렁패라고 원래 주원자이가. 근데
명나라가 주원자이고 황제가 되고 우리나라 이육이라는 그 특사가 은사를 하러 갔는데 안짐새가 시원잔다고 죽장 매 있지 않습니까? 말 뒤쪽에 이걸 가지고 얼마나 두드려 패놨는데 인사불서에 돼가지고 도망을 쳐. 말도 못하고 얼마 좀 걸어서 말을 타고 이렇게 흉쳐. 그리 그것 때문에 조선이 명나라를 하면 꼼짝을 못해. 여러분 화양동 계곡 가보셨죠? 보은? 안 가봤습니까? 화양동 계곡? 거기 가면은 도락산 밑에 구곡이 있습니다. 계곡에. 오곡을 뭐라고 이름을 지는 첨성대라고 이름을 지어놨어. 첨성대. 거기 뭐 첨성대 요리에 가면 그 바위가 큰 거 있는데 대명천지 순정일월이라는 글이 있어. 대명천지 순정일월. 명나라 마지막 황제 목매 죽은 그 임금 그 숭정 황제. 그걸 가지고 숭정 이 조선 땅 전부가 순정 황제의 일월 밑에서 우리가 산다 하는 게 우암 송시열 선생이 쓰는 친필입니다. 그때는 임금을 알아가요. 송시열을 알아가요. 또 이분도 숙종 때 제주도까지 귀양 갔다가 귀양을 풀고 올라오래. 아 이제 또 내가 되는가 보다 싶었는데 전읍에 왔을 때 사양을 앞에서 서울에 오면 목을 쳐야 되는데 그래도 한 시대를 이끌었던 분인데 그건 너무 자유하니까 사약을 내려가지고 70만 원 온전하게 저승으로 보내자. 그래서 정읍에서 사약을 줘가지고 이제 근데 이분이 얼마나 담이 큰지 뭐 이게 다죠. 허미수하고 이 얘기. 몸에 병이 들었는데 백약이 뭐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보고 네 소한테니 좀 따놓으라. 왜요? 거기서 내가 병이 났는데 처방을 하나 받아오라. 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이게 정적인데 그건 참 아버지 말에 안 들을 수도 없고 가긴 가기로 하면서 되어서 인사를 하고 그러거든. 안 그래 올 줄 알았다. 그 처방을 써주고 오면서 가만 호주에서 내봤어. 이 노인네가 뭘 써주고있어. 근데 뭐 비상이 들었어 처방에. 바나이가 말이야. 정적이라 아버지가 목숨 끊으려고 했죠. 그래 막 써있나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내놓지도 않고 우함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달라. 이 세상에 있어. 야 이놈아 시끄럽다. 미술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 때려. 아이야 말 때려. 그러면서 그 우함이 어릴 때 손주 손녀를 데려오자면 오줌을 맨날 받아먹었어. 젊은 애도 오줌 받으면 그 덕기가 됩니다. 그리 이번에 뭐 오줌 딴지 버거리 허에 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비상이 아니면 지울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면서 정적이면서도 그런 사람 담이 처방을 받으러 보내는 그 담. 얼마나 그게 그래 이 조선조가 오늘 이 시간까지 혼돈의 시대에서 발전과 전진을 못하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게 인조반정이고 오늘날까지. 오늘. 적어도 우리가 발전과 과정은 방향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과정은 있는데 방향이 없으면 이거는 어때요? 방향이 있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통제가 있어요. 관리. 한 시대의 혼돈이 있으면은 개혁을 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걸 개혁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하는 방향이 있었죠. 그 방향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가 형성되는 게 이 사회 발전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권력의 이동이라는 토푸스 그 책을 보면은 여기 명료하게 제도책이 많아요. 읽어보면은 거기 잘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인조반정 이후에 오늘날까지 과정은 있었는데 방향이 제대로 설정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위기는 위기인데 기회다.
한강물이 영하 30도로 아무리 얼어도 밑에는 물이 흘러. 그래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라고 제가 줬습니다만 소련하고 미국이 극단에 처했을 때 있어. 케네디하고 60년대죠. 소련이 큐바에 핵기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미국은 자기 택 밑에 핵기지를 설치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 미국에서 케네디가 죽자 사다 지으면 요새 사다는 그런 거죠. 왜 사다를 갖다 놓느냐 하는 게 바로 그때 케네디가 하는 미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싸움을 해야 돼. 제너브에서 비밀협정은 조건 없이. 그래서 회담은 누구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회담에 참여하라는 것은 백질들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회담은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의제 없이 참여를 해가지고 당시에 문제된 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도출해내는 그게 바로 진정성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이거 회담하죠. 너 항복, 내한테 항복하라. 어느 사람이 그렇게 항복하러 나오고 있습니까? 요새 하는 꼬라지가 그래요. 그래 참복은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생계형이다. 저 먼저 작년에 그랬었지요. 국회의원 세비 전부 없애라. 국회의원 숫자를 3분의 1로 줄여라. 특혜 280까지 없애라. 기호 선거하지 마라. 1호 2호에만 대통령 국회의원 안 될 사람이 쏘도록 합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국회뿐이 아니고 국회의원 280몇 명, 290몇 명한테 다 편집고 그 심을 보냈어요. 청와대도 보냈습니다. 몇 사람한테 국회의원들이 전하고 선생님 뜻은 좋은데 지금 상황이 안 그렇습니다 하고 서로 웃고 치웠는데 그러니 그때 케네디하고 소련이 협상을 해가지고 서로 통신도 설치하고 전화통신이 되고 후르초프가 쿠바에 설치하던 핵잠수함을 끌고 가면서 기자들이 물어요. 신생가 알죠? 왜 갑니까? 물어요. 바라의 사람아, 잿더미 위에 승리의 깃발이 무슨 뜻이 있느냐? 대단한 얘기죠. 잿더미 위에 승리의 깃발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사드도 핵 문제도 적어도 이런 어떤 긴 안목을 가지고 이제 없이 만나가지고 당신은 지금 뭔가를 솔직하고 담백하게 상대가 이해하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받아내고 그래서 결론이 진정성이 나와야 되지. 진정성을 먼저로 해가지고 회담하자 하는 거 이거는 전부 바보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 지금 1시간 40분이 넘어가는데 한 2, 3분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이 얘기를 다 하자고 하면 또 끝이 없고 또 제가 오늘 사실은 한일 합방을 통해서 그때 1880년부터 1896년까지 13년 동안의 소위 이제 5년에 이제 그 거분도 점령 이제 그 전령도는 그 58년인가 그런데 한 13년 동안 우리 조선은 공백 상태에서 소송세월 했는 건데 이런 문제까지를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시간이 너무 길어서 혹 앞으로 제가 기력이라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또 기회가 있고 또 여러분이 가령 일러서 고종으로부터 한일 합방될 때까지의 모든 문제 소위 독립투쟁 가령 여러분들이 왕산은 알죠? 허위 선생 왕산허위 왕산허위가 경기도 의병대장이고 이강연이가 충청도 의병대장인데 총사령관이에요.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강연 3,000명 허위선생 1,000명이 들어서 포위하는데 일본 그 주동군하고 격투를 하는데 일본군이 감내를 못해. 그러니까 일본에서 쏘수를
빨리 증파해라. 이계 연대를 증파해가지고 후방에서 차단을 해버려. 보급, 군사 증병, 화약 보급 전부 죽어요. 그래서 이강년 선생은 또 모략을 당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저기 가고 있느냐. 이제 소위 간첩들이죠. 그래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충청도를 돌아가신 거예요. 병상에 누워 있어. 그까지 와서 이렇게 잡아놓은 개털이거든. 총살해. 그래서 참모장이 왕산이고 총사령관이 이강년인데 이강년이가 글로 내려가면서 허왕에게 참모장 모든 군권을 당신이 다 책임져라. 그래서 막 쳐들어오는데 중간을 차단해 버리니까 화약이 떨어져. 보충하는 군력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 선생이 포위를 하는데 동대문까지를 포위를 했어요. 동대문까지. 그래서 청량리에서 동대문까지 길이 왕산로입니다. 왕산도. 이러한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하고 좀 진지하게 또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시든지 명절에 손주, 며느리, 손녀들이 모두 오면은 그래도 할아버지로서 가이들에게 마음의 양식 하나 주면 하는 게 주면 손에 쥐어서 보내는 게 도리인데 이런 얘기도 좀 했으면 싶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상당히 그만 길어요. 1880년부터 1889년까지 요 한 10년, 13년간의 역사를 하려고 해도 한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뭐 그런 걸 그때는 프린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 소화해가지고 저는 설명하고 프린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자료가 될 테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두서없는 이야기 또 제가 여러분한테 배워야 되는데 필요 없는 여러분이 필요 없는 딱 하는 생각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 게 아닌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느냐 생각하고 저는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 이것도 너무 오만에 속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너그러 양해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요령의 나이에 그 장시간 동안 강의해 주신 홍복 선생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늘 그 10월 4일로 선비 아카데미를 저희들 종강하게 됐습니다. 종강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6년도 선비 아카데미가 7월 7일 날 시작해서 장장 4개월 동안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강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났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년도에 2017년도에 좀 더 좋은 강사진으로 해서 선비 아카데미를 저희 청년유대에 주어진다면은 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선비 아카데미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유성 지역에 다 문화단체라든지 유림단체에 다 장을 역임하신 분들이 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의성이 유림으로 문화정신으로 발전하려 그러면은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좀 전에 운곡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의성 지역이 사실 이 문화가 정신문화가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뒤져 있습니다. 저는 청년유대 회장으로서 성주라든지 구미, 영천, 예천, 영주 각 청년회 단체에 참석해 보면은 상당히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위에 어르신분들이 많이 나서서 활동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희들 우리 우성에도 위에 어르신분들이 좀 더 나서서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교육도 해주시고 지도를 좀 해주시면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의성이 타 지역에 가면은 당신 의성 지역이고 양반인데 양반 곳에서 왔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상 제가 의성에
선비 아카데미 교육도 하고 요즘에 몸담고 있지만 사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상당히 부끄러운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다 지역에 나가셔가지고 의성에서 왔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마 양반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좀 더 그런 부분을 자랑을 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좀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